시청자 여러분, 조국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부인, 정경심, 통양대 교수 허위, 총장 표창장 조작 사건으로 옮겨붙으면서 일파만파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. 피의자 신분이 된 정경심 씨의 검찰 소환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됩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두 분 다 대권 주자급의 인사들인데요.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. 윤영걸 매경닷컴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조국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이 그냥 뭐 주변을 활활 타오르면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신 뉴스는 유시민, 김두관, 이분들은 다 한 분은 대권 주자급으로 아주 열악하게 거론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미 과거에 출마를 했었죠. 대권 출마에 나섰다가 뭐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거물급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?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요리뺀질, 조리뺀질 다 빠져나가잖아요. 몰랐다, 나는 관련 없는 일이라 절대 사실 아니다. 요리조리 뺀질 빠져나가는데 동양대학 거는 이게 딱 걸렸어요. 빼도 박도 못하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 게 딱 걸렸어요. 그러니까 딸이 그 2014년에 그 봉사상을 동양대학 총장상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2012년일 겁니다. 그래갖고 14년. 2012년 9월입니다. 2012년 9월에 총장상을 받은 거로 나타났는데 그 동양대학 총장이 그때 총장이 지금 총장이에요. 오노 그렇죠. 내 총장 양심을 걸고 절대 나는 그거 준 적이 없다. 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거짓말한 게 이게 나오잖아요. 이걸 뭐 직인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뭐 만들어서 찍었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.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.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집권 여당의 관련 실세들이 출동한 거죠. 출동한 전에는 대권 주자들이 말로만 이렇게 업무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박원순, 이재명 뭐 여러분들이 나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전화로 나섰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.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지금 곧 소환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뭐 말로는 뭐 그냥 경위를 알아본다. 뭐 유시민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유튜브도 기자다. 그래서 경위를 알아본다. 근데 김두관 뭐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. 자기는 뭐 경북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동양대학하고 같은 재단이다. 그리고 세성해 총장의 아버지가 자기 옛날에 은사다.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죠, 이번에 조국 후보자하고. 이럴수록 전화도 하지 말아야죠. 그러니까 옛날에 왜 소도둑놈이 소 도둑질했다고 안 하잖아요. 내가 가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하지. 그렇죠. 끝만 나는 잡고 갔다. 그렇죠. 끝만 잡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가 있더라. 나는 정말 억울하다. 뭐 이런 건데 저는 유시민, 김두관의 행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여권이 얼마나 다급한가, 코너에 몰렸는가 이런 심정을 좀 알 것 같습니다. 근데 유시민의 경우는 끝만 잡고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최성해 총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야 이거는 저쪽에서 조국 죽이려고 하는 거다. 낙마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. 그러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얘기를 하겠다. 그러니까 그 총장, 표창장 이것은
어학원 원장인가 됐지 네. 않습니까? 네. 거기한테 전결로 유임한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지 네. 않겠느냐. 네.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네. 지금 작가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시나리오 창작을 작가. 아주 잘했어요. 그렇죠. 근데 본인이 진짜 자기가 작가를 창작을 한 작가가 됐죠.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려면은 큰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. 예. 세계를 본 시야, 큰 눈을 가져야 되는데 IQ, EQ 대신에 JQ만 발전했어요. JQ. JQ가 뭔지 아시죠? 네. 잔머리 지수입니다. 네? 잔머리 지수. 그러니까 유시민 사람이 장관도 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한 사람이 겨우 그 시나리오 짜주고 있냔 말이에요. 저는 이런 부적절한 태도는 정말 규탄해야 되고 검찰에서 저 소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당연히 소환 조사 증거 인멸을 그렇죠. 하는데 그 압력을 행사했잖아요. 네. 예? 그건 충분히 저는 소환 조사해서 저런 사람 처벌해야 된답니다. 무슨 유튜버인데 뭐 기자 자격으로 전화를 했다. 정말 참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꾀가 많으신 분이에요. 예. 좋게 말하면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이 잔꾀 네. 여기에 능하다 보니까 그렇죠. 큰 그릇이 못하고 종제기라고 합니까? 그렇죠. 이렇게 비춰지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네.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 유시민 씨가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를 예. 정경심 교수도 똑같이 총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거 총장이 이렇게 네. 주었는데 그건 전결 사항이다. 네. 그 보도자료를 내주라. 예. 뭐 이렇게까지 네. 얘기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예. 어학원에서 나간 걸로 해달라. 예. 예.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나 예. 정경심 교수의 얘기나 예. 똑같이 딱 아구가 맞는 거 보면은 자기들끼리 미리 뭔가 입을 맞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이 한 분이 계시다고 봐야죠. 예, 청와대에 그렇죠. 있든지 더불어민주당에 있든지 영화 감독이 한 분이 계신 거죠. 그래서 당연하죠. 총괄 지휘한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조국 기자간담회 급작스럽게 예. 그 의원총회 하는 척 해가지고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또서 의원이 또 사회보고 했잖아요. 예.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면서 지금 동양대학 총장한테 동시에 전화하고 정경심 교수가 바로 그 직권 위임한 걸로 해줘라.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 교수가 자기 총장한테 그렇게 전화할 정도면 혼자 생각을 했겠어요? 그러면요. 남편인 조국 시나리오가 다 짜져가지고 다그 착착착착 압력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총장한테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죠. 그리고 이 여권 핵심 실세들이 이런 어리석은 시나리오 작전 영화 감독이 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?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게 얘기해달라. 그럼. 예, 정직하게 얘기해달라. 역사를 보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게 얘기해달라. 이래야지. 그 거짓말해달라고 저렇게 압력 넣은 게 과거 정권에 비해서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안보, 경제 다 망가졌는데 마지막 하나 사회적인 도덕적 가치 과거 정권보다 그거 좀 낫다는 것 같고 버텼는데 이번 건으로 그게 완전히 도덕적인 양심 이 잣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이게 칭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양대 최성해 총장 예. 상당한 결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리거든요. 네, 그렇죠. 왜 그러냐면은 우선 정경심 씨한테 전화 받는 것도 상당한 압력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법무장관 될 사람한테 예. 그렇죠. 부인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다가 여권 실세들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사실 그 지방대 작은 대학들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주는 그 그렇죠. 뭐라고 합니까? 예. 교부금입니까?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보조금. 거죠. 예. 이거 끊어져 버리면 학교 끝나는 거예요. 또 평가. 그렇죠. 평가에 목을 메고 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또 교육부 장관이 이훈혜 뭐 장관이 뭐 그럼요. 거기 저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하면 갈 돈이 안 가거든요. 그렇죠. 동양대학이 저 영주에 있더라고요. 예. 예, 지방에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에 좀 특화해가지고 그렇습니까? 예, 취업률을 좀 높였대요. 영주가 사실 시가 굉장히 작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대학에서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렇게 소신 있게 얘기한 거 좀 높이 평가를 받아야죠. 이번 조국 사태에 우리나라 지도층의 그 위선 비도덕적인 면도 봤고 저 괜찮은 사람도 몇 명 봤습니다. 최성해 총장 괜찮은 사람이고요. 이 최성해 총장도 예. 내가 얼핏 어디서 들으니까 예. 과거에는 좀 좌파 운동을 했던 모양이에요. 네. 그런데
최근에 와가지고 예. 완전히 바뀌어서 조국은 안 된다. 예. 이런 입장으로 돌아섰대요. 예. 누가 그러니까, 봐도 합리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. 조국 사태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특권층과 비특권층, 양심적인 사람과 도둑놈들, 사기꾼과 정직한 사람, 이거로 나눠야 됩니다.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잘했고, 저는 이번에 괜찮게 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은 예. 예? 조국 결심해야 된다, 사퇴 결심해야 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. 예.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제가요, 더불어민주당에도 제 동창도 있고, 그렇죠. 언론사에 예. 같이 있었던 예. 친구도 있는데, 걔들 만나서 물어보잖아요. 예. 이번 조국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. 그렇죠. 말을 안 해요. 아무 할 말도 말이 없는 예, 거죠. 다른 얘기예요. 예. 유구무원이죠. 예, 태풍이 뭐 잘 지나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. 이게 그러겠죠. 공천은 얼마 안 남았는데 예. 청와대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딱 보고 있죠. 있지. 이번에 충성도를 그렇죠. 이렇게 딱 저울에 달아보겠다 그렇죠. 이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친문 비문 간에 지금 비상인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제 내일 청문회 하잖아요. 네.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예. 근데 예. 그 얘기에 앞서서 우선 조국 후보자 예. 어제는 출근할 때 우리 딸이 우리 아이라고든가 네. 영어를 가서 가르쳤고 네. 표창장 분명히 받았다. 예. 그런데 오늘인가 기사를 네.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예.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부인이 예.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. 근데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는 네. 우리는 오해받을 전화 전혀 한 적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다 네.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긴 조국하고 조국 부인은 부부간에도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. 그러니까 네, 서로 남편 모른다는 거 얘기하고 아닙니까? 아내 얘기가 서로 달라요. 예. 예? 아내가 전화해서 총장한테 말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번에 딸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. 와이프 딸입니다. 그 딸 이름이 뭐냐? 죽은 아버지한테 저기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좀 말을 바꿔가지고 뭐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겠다.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법률가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. 예.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상세히 안 봤다. 예. 상세한 내역을 파악 중이다. 기사 상세히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사 상세히 보는데 10분이면 다 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저는 내일 청문회에서 진짜 지금 태풍 13호 링링이 오잖아요. 예. 홍콩 소녀 이름이래요. 따스한데 이게 굉장히 강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대요. 그래서 링링과 함께 조국이 사라지다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링링과 함께 사라지다.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영화 저는 뿌리라는 영화를 다시 찍어야 된다. 뿌리. 그렇죠. 문재인 정권의 뿌리가 뽑힐 거예요 아마. 조국을 지키려다 문재인 뿌리가 뽑힐 거다. 저는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결정을 안 한다. 이 정권은 바로 식물 정권으로 좀 들어서리라고 봅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네.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내용들도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이 뭐 체포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빨리 해야죠. 빨리 또 휴대폰. 정경심 교수 그 연구실에 있는 그 CCTV까지 다 압수해가지고 네. 분석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. 네. 그렇다고 뭐 본인을 직접 불러서 뭐 그렇죠. 딸도 사실은 불러야죠. 빨리 해야죠. 예. 예. 지금도 증거인멸이 되고 있잖아요. 자꾸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그 정경심 교수가 자기 대학 총장한테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증거인멸이죠. 과거에 왜 강용석 의원 예. 그거 왜 재판할 때 사문서 위조 조금 했다고 바로 법정에서 그 법정 구속시켰잖아요. 지금 그럴 이것은 정도로 뭐 문서 위조가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. 근데 이거 사문서 위조에다가 업무 방해에다가 증거인멸 이거 죄가 큽니다. 이게 만약에 지금 밝혀진 대로 네. 총장상을 유죄하고 그것이 자기소개서 부산 네. 의전원 대학 입시에 제출했다 한다면 네. 부산 의전원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
바로 그 입학을 취소해야 되죠. 이게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허위 스펙으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조국 딸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사기소개서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사기소개서. 그래요? 아니 인턴 활동 증명서 예. 그 키스트 그것도 왜 조작했잖아요. 예, 그 예. 제대로 인턴 안 하고 뻔질하게 하나를 만들었어요. 예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틀 만에 활동 중단하고서 그 불로 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부산 의전에 냈거든요. 또 우간다 무슨 그렇죠. 의료 봉사 활동도 가지도 안 했는데 간 그렇죠. 것처럼 해외 봉사활동 그것도 우간다. 예. 그것도 허위로 지금 한 거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또 금방 아까도 얘기한 동양대학 표창장 위조한 거. 그래서 지금 학 스펙을 위조한 의심이 드는 것만 해도 이게 3건이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경심 씨가 그 사진을 어제 제 네, 봤습니다. 썸네일이라고 하죠. 예, 예. 앞에 거기다 올렸더니 김정숙 여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?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데요. 보면은 지금 재산 관리, 뭐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네, 네. 사실은 지금 사모펀드 그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을 지금 압수수색했지 예, 않습니까? 어쨌든 재산 관리도 네. 이 정경심 씨가 다 한 것으로 네. 드러났고 스펙 관리 이 다 부분도 사실은 뭐 네. 정경심 씨가 실질적으로 딸하고 네. 상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가 뭐 애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엄마하고 상의하지 아빠하고는 안 하는 네.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사실은 이 정경심 씨는 당연히 반드시 나와야 되죠. 출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, 증인으로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 때도 보나마나 얘기할 건 뻔합니다. 나는 잘 모른다. 예. 그 집사람이 한 거 같고 나까지 관련되면 그게 연좌지 아니냐. 예. 이렇게 좀 우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가족이면 공동 책임을 지야죠. 예. 그렇죠. 예. 마누라가 했다고 나는 모른다? 저는요, 이거는 둘이 양심의 털난 부부입니다. 양심의 털난 맞아요. 부부. 예. 서로 짜고 했다고 봐야 돼요. 그리고 그 딸이 동양대에서 그 영어 봉사를 했다면서 그때 뭐 16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더 받아갔더라고요. 근데 교수는 또 100만 원 거기서 받았다고 100만 원 받아니까 이 양심의 털난 부부의 특징이 소액을 철저하게 챙겨요. 소액도 그러네. 아니죠. 뭐 100만 원, 뭐 200만 원, 저액도 아닌데 조국도 봐요. 서울대 복직해가지고 딱 한 달간 한 달 하루도 안 가고 80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. 예. 예. 그리고 또 이번에 며칠만 더 버티면 추석 보너스 받는데요. 그래요. 예, 추석 보너스가 뭐 39만 원이랍니다. 어쨌든 지금 서울대 교수니까요. 그렇죠. 예. 예, 수석 보너스 받고 이쪽은 또 지금 청문회 준비한다고 아마 이쪽은 뭐가 있는지 또 모르죠. 그러니까 이쪽은 하여튼 소액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꼭 챙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있는 사람이 무섭다. 그런 말이 딱 그렇죠.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거래들 좀 절약하고 이런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억지로 저렇게 양심에 털난 행동을 하면 안 되죠. 복직을 하는 것도 미안할 텐데 하루도 안 가고 저렇게 800만 원 월급 받고 339만 원 보너스까지 며칠 더 버티면 받는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양심 불량이죠. 예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경심 씨 교수의 검찰 소환이 거의 초입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. 보여지고 네.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쇠고랑도 예약된 거 아닌가 네.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. 네. 어쨌든 내일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? 네. 우여곡절 끝에 네. 뭐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네. 한국당 내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말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벌일 텐데 네. 한국당이 뭔가 스모킹건 한 방이 있을까요? 뭐 아직까지는 그 뭐 며칠 전에 기자 간담회 한 것도 보니까 열심히는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되게 언론의 난 수준이거든요. 새로 취재해서 한 거는 한국당이 그만큼 전투력은 좀 아직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드러난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조국이 기자 간담회 한 거는 거기서는 거짓말해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은 위증죄로 바로 들어갑니다. 바로 처벌받아요. 네. 그러니까 내일은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뭐 조국도 법을 아는
형법을 아는 교수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런데 뭐 민주당이야 뭐 방어에 네. 적극 나서겠지만 이미 지난 기자 간담회 네.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.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한번 본 거예요. 그렇죠. 조국의 웬만한 카드는 이제 다 들여다 봤어요. 예, 그렇죠.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할 때까지 네, 그렇죠. 이렇게 할 것이다는까지 네. 본 거 아닙니까? 네, 네. 그러면 시험지를 한번 보고 네. 지금 시험을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만약에 한국당이 여기서 후지부지 적당히 얼렁뚱땅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. 그러면 한국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텐데요. 청문회 협상 과정에서도 좀 우리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좀 오락가락했어요. 전략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네. 뭐 증인들을 뭐 몇십 명 신청했다가 이제 제로가 돼버렸잖아요. 줄이고 이제는 뭐 한 명도 안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됐고 이틀 하던 게 이제 하루로 줄었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거든요. 예, 그렇게 그래서 됐어요. 좀 전략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. 그런 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호재에 네.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을 자유한국당이 그걸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뭔가 하나 확실한 걸 내놔야 된다. 이번에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하는 거 한번 봤죠. 자유한국당 또 기자회견하면서 연습 한번 했죠. 네. 본 게임은 지금 하루지만은 예행 연습을 2번 한 거예요. 예. 예행 연습보다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긴 하죠. 특히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이거 백기투항이다. 네. 특히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나경원 네. 원내대표가 이 사퇴해야 할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옛날 하고 같으면 있던데 사퇴론이 많이 나왔었겠죠. 예, 지금도 뭐 나오는 것 네, 같아요. 네. 일단 뭐 청문회는 하는 쪽으로 네. 이렇게 방향을 튼 것은 같습니다.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합의한 것을 깨버리면은 이제 그 그렇죠. 모든 부담을 한국당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뭐 정치는 100%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냥 막무가내로 우겼거든요. 예, 가족들도 안 된다. 날짜부터 거의 뭐 내가 보기엔 청와대에서 특명을 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버텼거든요. 그런 민주당하고 협상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번복을 해서 저는 청문회를 한 거는 전 잘했다고 봅니다. 일단은 그 한번 오픈해서 청문회에서 좀 따질 건 따져야지 이게 추석 밥상까지 화제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쪽으로 제2탄, 3탄 카드가 계속 있거든요. 예, 근데 그렇죠. 이번에 또 청문회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저는 자칫하면은 지금 90여 명 지금 입건됐잖아요. 예.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. 또 59명이죠. 그렇죠. 의원들. 다 해서 그렇고 자유한국당만 59명이가 되는데 그 사람들 뭐 강제 소환이라도 하면은 전국 국면이 확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일단은 청문회 전국으로 더 끌고 가는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. 그 코링크 펀드, 코링크 P죠. 네.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인가 이렇게 네. 압색을 했더라고요. 네, 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금 문제란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특히 뭐 지하철,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네. 사업, 또 버스 사업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형 어떤 비리 네. 이런 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네. 크다. 네.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. 검찰이 과연 네. 그 부분까지 네. 손댈 것인가는 뭐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내년 총선도 있고 네. 앞으로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 네. 또 그런 그 광급공사 네. 이런 것에서 여권 쪽의 실세들이 네. 지분을 투자해 갖고 뭔가 네. 경제적 이득을 네. 한몫 단단히 챙기려 한 것 예.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시중에 받아오고 예. 또 언론에서도 예. 일부 유력 언론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. 예,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한 게 여기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 없으면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. 그냥 뭐 그
동양대 총장 도장이 진짜니 가짜니 이거 수사하려고 이렇게 판을 키우진 않았다고 봐요.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특기가 과거에 론스타라든지 이런 사모펀드 이거 수사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그 금융 자본시장 교란범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한 그 노하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특징이 윤석열 검사의 특징이 명분이 있으면은 그거 딱 물고 명분 흔드는 사람. 물고 그렇죠. 늘어지지 국정원 댓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분 있는 거하고 사모펀드라 이건 자금줄 경제 쪽 게이트에 강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조국 펀드가 투자 약정업체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면허도 없이 땄잖아요. 사업 면허도 없이 땄어요. 그렇더라고요. 나중에는 무산이 됐지만 그 자격도 안 되는데 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무슨 입김이 개입됐는지 그리고 조국 펀드가 그 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또 왔다 갔다 하게 있잖아요. 또 정경심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벌써 상당 부분은 취적이 됐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에 성패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깊이 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야당의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대권 자금 만들려고 거기다가 몰빵한 거다. 이렇게 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을 하면은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야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그런 한방이 없을 경우 이것을 빌미로서 지금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의혹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 이제 청문회를 하면은 100% 해소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이후 이런 정부의 움직임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그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크죠. 뭐 저는 한 뭐 90%는 임명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10%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여야 간 뭐 대치 국면은 더 좀 가열차게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 트랙 할 때 50여 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건돼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수면으로 떠오름으로 해서 그냥 우리 한일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가 더 좀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우리 정기에는 정말 태풍의 눈이 좀 다가오고 있다. 태풍 13호 링링호보다도 더 심한 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심은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.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쇠고랑을 찰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